네, 우리 오늘장에서 가장 트렌디한 종목과 섹터 어디가 있는지 바로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코스피 지수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주로 담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전자 쪽하고 이제 현대차 많이 사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보시면 미국 재무장관이 발표했죠. 이제 관세를 15%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협상은 다 돼 있던 거지만은 이제 공식 발표가 난 건 처음이기 때문에 현대차 올라가면서 오늘 이 코스피 지수 상승 이끌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안 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이따가도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메모리 가격이 지금 많이 급등해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이 급등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제 그 CSP 기업들이 이 메모리를 사기 위해서 3년 뒤의 계약도 선불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메모리 가격이 막 많게는 많이 오른 것은 한 달 동안 100% 오른 것도 있는데 그 가격에 3년 뒤에도 그 가격대에 샀는데 선불을 내겠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한 2, 3년 동안은 메모리가 어떤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업계에서는 지금이 어떤 공급 부족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은 진짜 공급 부족은 26년부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이 국내 메모리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따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이 급등하는 메모리 가격을 봤을 때 실적이 뭐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도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고 그동안 못 가던 현대차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꽤 컸던 건데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사라지면서 현대차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아마 그 우리가 이제 어제고 그 지난주 금요일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정책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살짝 쉬는 대신에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어서 12월 달 내년 초까지도 이 연말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 올라갈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미리 지금 좀 담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좀 다른 종목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한동안 좀 부진하고 좀 조정이 많이 나왔던 조선주가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조정이 끝난 건가 싶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조선, 방산, 원전 우리 조방원이나 불렀던 종목들이 이번 연도를 정말 그 주됐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다 조정받고 있죠. 왜냐면 그동안 못 갔던 반도체 바이오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조방원이 좀 그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조선, 방산, 원전주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건 맞고요. 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텀은 전혀 변화가 없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조선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키우려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모멘텀 변화가 없는데 지금 미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정고점까지의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상 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모멘텀은 너무나 좋습니다만은 저는 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반도체 바이오 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조선주도 좋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모멘텀도 좋지만 여전히 우리 최원덕 매니저님께서는 반도체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를 이어가시겠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세 이어서 우리 지금까지 담아봤던 종목들 리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죠. 저희 11월 13일에 매수한 이후에 38% 상승 나왔고 네. 1차 목표가였던 55,000원은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또 신고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또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목표가를 6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급등이 또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자 한올바이오 파마의 지금 이 바토클레마 임상 3상이 이제 원래는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거다라고 했고 그게 1분기를 땡겨졌던 건데요. 어제 나온 이야기 보니까는 빠르면 12월 달에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3상이기 때문에 3상에서 이제 좋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상용화가 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데이터를 지금 발표하는 곳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 이뮤노반트인데 이 이뮤노반트의 최대 주주가
최근에 지분을 사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은 솔직히 최대 주주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그 이뮤노반트의 지분을 더 사모으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데이터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최대 주주는 원래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투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팔아먹기 위해서 지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을 최근에 한 3%인가 4%더 추가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임상 데이터 공개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이뮤노반트의 최대주가 더 산 걸 봤을 때 이거는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데이터 발표와 함께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12월이니까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2월 말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12월 말까지는 그런 기대감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되 나머지는 최소 65,000원까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에 기대감이 모아지는 가운데 2차 목표가를 65,000원까지 올려 잡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리뷰 들어가 볼게요. 바로 네. 케어젠이죠. 어제 역시나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였던 9만 원이 돌파가 됐는데 네. 오늘 조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간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제가 패턴이 똑같은데요. 지난번에 빠졌던 거하고 오늘 빠졌던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어젠은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건강식품을 팔면서 또 그 비만 치료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어제 임상 공개된 게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이게 이제 아일리아라는 제품으로 지금 12조 팔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상 들어간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아일리아의 첫 퍼스트 밀러 같은 경우는 3,000당장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케어젠이 지금 새로운 바이오시밀러하고 일상 들어간다 그래서 이 케어젠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사 이익은 되기 때문에 약간은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온 거지 지금 이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어렵네요. 네. 예, 요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임상 데이터 나왔고 임상 데이터도 또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임상 데이터가 여러 가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인 건데 그 데이터 갖고 빠졌던 건데요. 결국에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가 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 또 내년 초까지는 이 비만 관련 종목들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것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만약에 없던 분들은 저는 이렇게 싼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회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서 매수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2차 목표가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2차 목표가는 일단은 1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어떤 그 트렌드에 따라서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10만 원까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케어젠 2차 목표가 10만 원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기업 들어가 볼게요. 바로 SK 하이닉스. 오늘 또 3% 넘게 상승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또 기대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냥 밟고라고 사도 수익 나는 그런 자리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메모리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게 내려올 생각 안 하고요. 이게 뭐 어느 한 군데도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의심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서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수요처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은 뭐 시작도 아니다. 내년도가 더 무섭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 오른 가격에서 3년 뒤 계약을 선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소 2, 3년 동안 이런 가격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이 실적이 이제 1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4분기에 대한 실적이 1월 첫째 주에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12월 달 말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 정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꽤 크다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실적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하셔도 제가 볼 때 수익률 자리이기 때문에 실적이 증명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많은 종목들 리뷰해 봤고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섹터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할 트렌디한 섹터 과연 어딘지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 이게 좀 제목이 또 한일령은 또 반도체 수혜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일령 관련해서는 좀 여행이나 문화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반도체랑은 또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문화 쪽에서 일본을 제재하면서 저도 참 그런 걸 보면서 일본이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를 중국을 제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제 허를 찔린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가 워낙에 메모리 쪽은 좋은데 이제 소재 쪽까지도 이 한일령으로 인해서 어떤 급등의 촉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 중국과 일본이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일본 총리 어떤 대만 발언 때문에 정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고 중국도 화가 나 있고 그냥 이 중일 분쟁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까지도 지금 이제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화 제재가 들어갔던 거고 일본의 첫 번째 반격이 지금 반도체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얼마나 먹힐 수가 있냐면은 일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핵심이 포토레스트거든요. 네. 이 포토레스트 같은 경우도 일본이 거의 뭐 90% 이상 독점 90% 이상 생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그 반도체 핵심 소재에 있어서 그러니까 포토레스트를 포함한 19종을 중국에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또 이제 거부를 하면서 어떤 반도체 굴게 나서고 있고 지금 뭐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3천 원 위안을 쏟아 부으면서 이 반도체 굴기 준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세 번째 적어놨잖아요. 이런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쌀이 없다는 얘기죠. 아이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좀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포토레스라든가 뭐 펠리클이라든가 이제 그 EUV 공정 넘어가게 되면은 뭐 포토 마스크, 뭐 블랙 마스크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한번 그 과거 일본하고 이제 어떤 그 무역 분쟁이 있던 적이 있어서 네. 국산을 하고 있고 우리도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중국은 처음이다 보니까는 국산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재했을 때 중국이 바로 국산할 수 있냐? 상당히 어렵겠죠. 준비는 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은 중국이 일본의 어떤 반도체 규제를 받게 된다면은 어디에 손을 벌리겠냐?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고 물론 우리 같은 경우도 당장 그 준비가 돼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그 중국과 일본의 어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쪽이 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중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일본의 반도체 반격은 우리 반도체 소재 기업에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령이 왜 반도체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바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극자에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나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무조건 EUV 장비를 쓰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 EUV 장비를 안 쓰려고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EUV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투자로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공동 개발해서 특허까지 내 가지고 생산 준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만들면은 이제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웨이퍼에 이제 이 회로를 새기는 과정을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노광 공정은 이제 이 웨이퍼 위에다가 이 포토레스트를 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거기다 빛을 쐬면은 이 마스크에 이제 그 회로를 새겨놓고 빛을 쐬게 되면은 이 빛이 쏘인 것만 이제 회로가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굵기에 따라서 뭐 7나노, 5나노, 3나노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블랭크 마스크가 이제 그 웨이퍼 원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 마스크 그 EUV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했고 지금 양산 준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블랭크 마스크에 이제 그 빛을 쐬어서 그리게 되면은 완성된 걸 또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보호하는 게 펠리클이라고 하는데 네. 그 펠리클까지 양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즉 용인 EUV 전용 센터를 준공했고요. 준공해서 이제 이 완공돼서
고객사에게 빠른 공급을 할 수 있고 어떤 맞춤형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하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이런 부분이 중국에 진출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지금 이 중국과 일본의 어떤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래부터도 지금 그 삼성 인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되고 있는 건데 중일 무역 분쟁으로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NS 택 지금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어디까지 좀 잡아볼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한번 이제 이 반도체 규제의 첫 소식이 나와서 한번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다만 이 무일 분쟁 그 중일 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이 어떤 수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중일 무역 분쟁을 떠나서 삼성 파운드에 대한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SNS 택 목표가 손절가까지 하단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이나 밴드 혹시 어떻게 들어가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어제 무료 방송 올려놨는데요. 이 반도체하고 바이오 중에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급등할 종목들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까지 보시면 되고요. 밴드도 올려놨으니까요. 이 밴드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요일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